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1등 부자, 당연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떠올리는 분들이 상당수 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유력 경제 매체죠, 포브스는요, 지난해 5월에 대한민국의 1등 부자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꼽았습니다. 김 회장 개인적으로는요, 포항제철 신화의 주역이죠. 고 박태준 국무총리의 사위로도 유명한데요. 이 김 회장이 오늘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로 투자자들한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아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관련 혐의 인정하시나요?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여기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김병주 회장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우선 이 홈플러스 사태가 뭐고 그다음에 김병주 회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홈플러스 사태는요, 이 홈플러스와 또 대주주인 이 MBK 파트너스가 이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또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이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반면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항과 관련이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이 돼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짓는 것은 이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 회생 절차 이전에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 처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점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이 MBK 파트너스 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시청자분들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보이는데요. 김 회장은 한마디로요, 이 대한민국의 사모펀드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기준으로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제치고서 대한민국 자산가 1위를 차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에 따르면요, 김병주 MBK 회장의 자산 규모는 9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원으로 평가되며 한국계와 한국 국적 자산가 중 1위에 올랐습니다. 김 회장에 이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84억 달러로 2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2억 달러로 3위에 올랐는데요. 김 회장은 앞서 2023년에도 97억 달러로 대한민국 부자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을 띠고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워낙 커져서 아마 지금은 이재용 회장의 자산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작년 5월 기준으로는 포브스 집계로 김병주 MBK 회장이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였던 겁니다. 김병주 회장,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김 회장 결혼을 통해서 박태준 전 총리, 전두환 전 대통령 측과 인연 아닌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병주 회장은 1963년 이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10대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회장은 MBA 과정을 밟던 중 이 당시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하던 이 박경아 씨와 만나 결혼했는데요. 이 박경아 씨는 이 포항제철 지금의 어떻게 보면 포스코 신화의 주역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넷째 딸입니다. 여기에 또 이 박경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도 인연이 있는데요. 이 1987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이 재용 씨와 결혼했지만 1990년에 이혼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에서 경력을 쌓은 김 회장은 2005년에 자신의 미국 이름 마이클 병주 킴의 이 머리 글자를 딴 MBK 파트너스를 설립한 뒤에 대우 정미를 시작으로 이 많은 인수 관련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 회장은 M&A 시장에서 이 미다스의 손으로 불릴 정도로 이 굵직굵직한 인수 합병을 성사시켰고 알짜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킨 뒤에 다시 매각해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기업을 급성장시켰지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요. MBK가 죄송합니다.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그다음에 기업 회생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과연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김병주 회장은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보고를 받고 또 지시까지 했는지, 이게 지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단순히 어떤 사모펀드의 회장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1등 부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가입니다. 대한민국의 1등 자산가가 과연 감옥행이 될 것인지 재계가 온통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일단 홈플러스는 2023년 말경부터 대규모 경영 적자 상태였습니다. 2024년 2월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MBK에서는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2월 28일 날 신용등급 하락이 발표됩니다. 그 사이에 800억 원대의 채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 실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가 손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인 3월 4일에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MBK에서는 이러한 사정,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 채권을 대규모 발행한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손실 발생을 알고서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형법상의 사기죄. 근데 그 피해 규모가 800억대가 넘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죄가 되고요. 자본시장법상 이 금융상품 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죄에 해당됩니다. 아마 전반적인 정황상은 MBK 회장인 김병주 씨가 이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상적인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는 김병주 회장의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오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본의 도덕적 해이까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해 보더라도 구속영장이 바로 나올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종류의 이제 경제 특수수사에 있어서는 총수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특수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 같은 경우도 구속까지 됐었습니다만 1심 전부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비슷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김범주 회장에게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병주 회장 측에서는 결국은 사후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이 처벌 대상이냐라고 하는 논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 들어서 증권 범죄가 법원에서 무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검찰의 역량 약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속단하게 이른 감이 있습니다.